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함께 조명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바로 은퇴 후 소중한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시니어 투자 사기 피해 사례입니다. 특히 퇴직금 3억 원이 단 6개월 만에 증발해버린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요즘 사기 수법의 교묘함과 그 심각성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방송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뉴스 앵커가 전하는 소식처럼 신뢰감 있고 간결하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니어 투자 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사회적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우리 사회의 연대와 보호의식을 시험하는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며 목돈을 준비해온 시니어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시니어층의 금융 자산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 1965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35.4% 증가한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중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의 피해가 전체 피해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비극을 의미합니다. 피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평생 쌓아온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시니어 금융 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김영숙 여사 가명 60세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김 여사는 공직 생활을 30년 넘게 이어오다 명예롭게 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 3억 원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소박하게나마 작은 아파트를 구매하고 남은 돈으로는 건강관리와 취미, 생활을 즐기며 여생을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국내 굴지의 투자회사 소속의 수석 자산관리사이자 유명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김 여사의 퇴직금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마치 김 여사의 상황을 꿰뚫어보는 듯한 정교한 화술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매일 2%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최첨단 가상화폐 투자 프로그램이라며 원금은 절대 손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불어날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김 여사를 현혹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리스크를 우려하여 소액인 1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실제로 약속한 수익인 2만 원이 매일 김 여사의 계좌에 정확히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며 김 여사는 점차 그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으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고 맹목적인 신뢰를 구축한 뒤 더 큰 돈을 요구하는 방식, 이른바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초기 단계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피해자를 속여 넘어뜨립니다. 때로는 가짜 투자 보고서나 수익률표를 제시하며 투명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합니다. 사기범은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절호의 기회다. 이 투자 프로그램은 곧 마감되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원금을 보장받으려면 최소한의 투자 한도를 채워야 한다고 끊임없이 조급함을 부추겼습니다. 김 여사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여 평생 모은 퇴직금 전액인 3억 원을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3억 원을 송금한 이후 약속했던 수익은커녕 사기범의 전화는 끊기고 그가 운영하던 가짜 투자 플랫폼 웹사이트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김 여사의 퇴직금 3억 원은 단 6개월 만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충격에 김 여사는 불면증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니어층의 취약점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피해자가 전체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의 무려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며 시니어층에 대한 금융 교육 및 보호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사기범들은 단순히 가상화폐 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수법을 끊임없이 진화시키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니어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지원 고령연금이나 정부, 공인복지 사업을 미끼로 코인 다단계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니어분들이 휴대폰 조작이나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서툰 점을 악용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한 뒤 노인들의 휴대폰을 직접 조작하며 사기를 저지르는 대담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확실한 수익률 보장, 개발 예정 지역의 마지막 투자 기회, 정부 지원, 신도시 사업 연계라는 허황된 약속으로 미개발된 부동산이나 기획, 부동산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부동산 투자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위조된 서류와 그럴듯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한 뒤 해외 법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 보상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해외 투자 사기 역시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건강에 대한 시니어분들의 관심과 염원을 악용하여 떴다방이라 불리는 홍보관에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건강식품을 과장,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거나 해약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건강식품 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는 심지어 약품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게 하여 다른 치료를 방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최근 들어 사기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개인의 감성까지 파고든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사칭하여 엄마, 저 지금 너무 급해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문자로 연락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이 계좌로 빨리 보내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송금을 요구하는 가족 사칭 메신저 피싱은 이제 AI, 음성 변조 기술까지 활용하여 실제 자녀의 목소리와 똑같이 흉내내는 신종수법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전혀 의심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된 범죄입니다. 심지어 온라인 게임, SNS,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사랑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까지 시니어분들의 외로움과 순수함을 악용하는 수법들은 끝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이러한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범들의 공통적인 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들은 항상 원금 보장과 함께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달콤한 유혹으로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금융의 기본 상식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둘째, 자신을 저명한 금융 컨설턴트, 시니어, 자산관리 전문가, 정부기관, 관계자 등으로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이들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신분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셋째,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와 같은 말로 피해자에게 극도의 조급함을 유발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각적인 결정을 강요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합니다. 넷째,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신뢰를 형성하거나 무료 점심 식사 제공, 고급 경품 행사, 건강 강좌 등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 유인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심지어 유명인의 사진이나 명의를 도용하여 투자 권유의 신뢰도를 높이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수법으로는 AI 음성 변조 기술을 활용하여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긴급 상황을 연출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등 첨단 기술까지 범죄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법들은 피해자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감정적인 동요를 유발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기로부터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예방 요령은 바로 원금 보장, 비상식적인 고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철칙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은 높은 위험을 동반하며 원금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99% 사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어떠한 투자 권유라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금융 전문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충분히 상의하고 다각도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은 단호하게 경계하고 여기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외 발신이나 70 등으로 시작하는 의심스러운 번호는 즉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어떠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나 메신저만으로는 절대 안 되며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징후가 보인다면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화번호 앞에 80이나 해외 발신으로 표시되는 이상한 번호가 붙은 경우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이 투자는 비밀리에 진행됩니다라고 비밀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보를 숨기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지나치게 급하게 투자를 결정하도록 종용하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모두 사기임을 강력히 암시하는 경고등입니다. 또한 정부나 금융감독원,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여 악성 앱 설치를 방지하고 의심스러운 웹사이트 접속을 피하는 것도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예방책입니다.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확인하고 백신 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경찰청 국번 없이 110이나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기범에게 송금한 계좌를 확인하고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피싱 마이너스 키퍼 FSS 5 KR에 접속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여 사기꾼에 대한 고소 절차나 피해액 회수를 위한 민사, 소송 등의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도 이러한 시니어 금융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시니어 금융 사기 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비상 거래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뱅킹 교육 등 디지털 금융 교육을 통해 시니어분들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스스로 금융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이나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퇴직금 3억 원이 단 6개월 만에 증발해버린 김영숙 여사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매우 아프고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시니어 투자 사기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희망,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시니어분들의 안정적이고 존엄한 노후는 사회 전체의 행복과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 시니어 투자 사기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위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린 예방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하고 평안한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를 보호하며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